내년 중 일본 등 동아시아에 파견될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이 우리나라도 방문하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방한 추진은 처음이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이례적인 동아시아 파견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대중 전략에 부응하는 성격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까지 방문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 계획에 적극 참여하려는 영국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3만에서 4만 톤급의 경항모 건조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왕 항모를 보유한다면 방어 능력 등을 감안해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6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영국 측이 내년 하반기쯤 아시아를 방문할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파견 기간 중 한국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우리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영국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에 파견될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중국 측의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아직 아는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동아시아 방문은 이달 초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영국 해군이 이르면 내년 초 일본 인근 해역에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가 포함된 항모 전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항모 전단은 일본 난세이제도 주변을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일본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 영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존슨 총리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내년도 첫 작전 배치 계획을 승인했다며 항모 전단은 지중해와 인도양, 동아시아를 가게 될 것으로 안다며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동아시아 파견 계획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일본 언론 보도처럼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통한 군 소식통은 영국 항모 전단은 내년에 지중해와 인도양을 거쳐 아시아로 이동하게 며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아시아 출동 시기는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은 항모 외에 이를 호위하는 9,000톤급 구축함, 대형 군수 지원함 등 3에서 4척의 함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한국 방문에 적극적인 것은 우리 군의 경항모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해군은 2030년대 초반까지 F-35B 스텔스 수직이착 6기를 탑재하는 만재 배수량 4만 톤급의 경항모 건조를 추진 중이다. 비록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현 정부 내에선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우리 경항모 사업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건조 기술과 F-35B 스텔스기 운용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취역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는 영국 해군 사상 최대급 함정으로 만재 배수량은 6만 5천 톤, 길이는 280m에 달한다. F-35B 스텔스 수직이착 6기를 비롯 각종 헬기기 등 4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영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함과 프린스 오브 웨일즈함 등 같은 형의 항모 2척을 보유 중이다. 국내 일각에서도 경항모 건조에 대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 주변 잠재 적국들의 항모 타격 능력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말 한국 국방안보 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이례적으로 주한 영국 대사관 무관이 직접 참가해 발표를 하고 퀸 엘리자베스 항모 건조에 참여했던 영국 해군 대령이
건조 과정을 설명하는 25분 분량의 영상 발표를 한 것도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F-35B 스텔스기의 항모 운용 노하우도 영국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곤 F-35B를 항모에서 운용하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헬기 항모를 경항모로 개조해 F-35B를 운용하려는 일본과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 특히 동북아 인근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영국은 왜 많은 돈을 들여 항모 전단을 동아시아까지 출동시킬까? 전문가들은 우선 브렉시트 가진 행됨에 따라 유럽에서 한 발짝 발을 뺀 영국이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다. 영국 대군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8에서 2020년 함정 5척을 아시아로 보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폈다. 이에 따라 1967년 수에즈 운하 동쪽 지역에서 완전 철수했던 영국은 50여 년 만에 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갖는 외교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영국이 일본과 적극적인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이춘근 박사는 언론기 고문을 통해 세계 정치의 변화는 영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제2의 영일동맹을 요구하고 있다며 마치 118년 전인 1902년 영국이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제어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었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이미 캐머런 내각 당시인 2015년 발표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해양 국가와의 유대,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2015년 11월 발표된 영국 국가안전보장 전략 보고서는 영국은 가장 가까운 안보 파트너인 일본과의 방위, 정치, 외교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세계적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지난 2017년 8월엔 일본을 방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해상자위대를 찾았다. 메이는 최신의 헬기 항모인 이즈모함에도 올랐다. 그녀를 영접한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지금의 이즈모함은 러일 전쟁 때 일본 제국 해군의 기함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던 군함과 이름이 같다고 했다. 방위상은 러일 전쟁 당시 영국이 제조해준 이즈모함 덕분에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즈모함은 F-35B 스텔스 수직이착 6기를 탑재하기 위해 경항모로 개조 중이다. 그러자 메이 총리는 일본과 영국은 오랜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였으며 방위 문제에 관해서도 두 나라는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오노데라 방위상이 영국 남부 포츠머스 해군 기지를 찾아 영국 신형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함에 올랐다. 당시 퀸 엘리자베스함은 일주일 전에 취역한 최신 함정이었다. 오노데라는 퀸 엘리자베스의 승선한 최초의 장관급 외국인이 됐다. 퀸 엘리자베스를 시찰한 뒤 오노데라는 퀸 엘리자베스가 아태 지역에 전개될 경우 이즈모함과 연합훈련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노데라의 제안이 내년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동북아 파견을 통해 약 4년 만에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30살도 채 안 된 1999년 9월 지인들과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당시 청년 정욱식은 각각 일찍이 없던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와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남과 북의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 군사력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을 남북 동포의 생명을 살리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년 넘게 평화네트워크는 평화군축, 미사일 방어, 한미동맹을 공론화하고 있다. 최근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의 길이란 책을 펴내 좌초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살려내기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 제안을 내놓았다. 평화 네트워크의 살림살이는 고단하다. 월세 부담 때문에 사무실을 20번 넘게 옮겼다. 너무 자주 이삿짐을 꾸려 평화 네트워크는 집시 시민단체로 불린다. 평화 네트워크의 일상의 평화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뷰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평화 네트워크 사무실에서 했다. 이달 초 한겨레가 국방예산을 줄여 코로나 민생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사설을 쓴 바 있다. 53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 국방예산안, 301조 원 규모인 국방중기 계획을 어떻게 보나? 코로나, 장마,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국방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전문가, 언론이 관심이 없다. 굉장히 안타깝다. 원래 국내에선 평화, 군축 의제는 관심이 적지 않았나?